안녕하세요. 반짝이는 실버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웃을 일이 없으신가요? 괜히 우울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진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 바로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우울증이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우울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뇌에는 기분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이 물질들이 줄어들거나 균형이 깨지면 뇌가 즐거움과 활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기력,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런 증상을 자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도 하고 생활 환경이나 신체적인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건 나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며 나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뇌의 균형이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일이 이제는 귀찮거나 재미없게 느껴진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외출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 입맛이 없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된다.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다. 눈물이 자주 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다. 몸에 통증이 잦지만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 자주 아프다는 느낌이 들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진다.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우울함을 감정이 아니라 신체 증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숨막힘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면 그건 몸이 아닌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 넘기지 말고 마음 건강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 생기나요? 나만 그런가요? 노인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대비할 수 있겠죠. 노인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나이가 들면 뇌세포의 수가 줄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오랜 세월 쌓인 상처, 후회, 외로움이 갑자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의 이별, 자녀들과의 거리감 등 심리적 고립감이 커지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사회적 요인. 은퇴 후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역할 상실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등이 지속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합니다. 특히 치매 초기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영향,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등 일부 약물은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생기는 것이며 단순히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관심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입니다. 우울증은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과는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진단하고 회복을 돕는 전문적인 곳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요즘 항우울제는 예전처럼 졸립거나 중독성이 있는 약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적고 23주 정도 복용하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둘째, 규칙적인 일상생활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드는 것. 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뇌가 점점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셋째, 움직이기입니다. 매일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청소, 정원 돌보기 등 몸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람과 연결되기입니다. 전화 한 통, 경로당 나들이,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취미 모임 등 사람과 마주보고 말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다섯째, 내 감정 말하기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일기로 쓰거나 종이에 적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아프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우울증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햇빛 받기. 매일 10에서 20분 햇빛을 받으면 뇌의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기, 공원 산책, 마트 보기, 동네 한 바퀴도 좋아요. 취미 생활 유지하기, 꽃 가꾸기, 십자수, 바둑, 사진 보기, 색칠 공부 등 뭐든 괜찮습니다. 하루 한 사람과 대화하기, 친구, 자녀,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짧은 통화 한 통도 도움이 됩니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아침 기상, 식사, 스트레칭, 저녁 산책, 라디오 듣기 같은 반복이 뇌를 안정시킵니다. 감사 일기 쓰기.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매일 기록해 보세요.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매일 혼자 집에만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상담도 받고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루가 짧을 만큼 바빠요.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처럼 한 발짝만 내디뎌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른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셨대요. 하지만 용기 내어 이야기해보니 자녀들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크게 도와줬다고 해요. 그때서야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울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고 약을 줄여갑니다. 정신과에 가는 걸 가족에게 알리는 게 부끄러워요. 정신건강의학과는 감기에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 가는 병원입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우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치료 대상입니다. 상담만으로도 도움이 되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은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이 우울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요보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밥은 드셨어요? 처럼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울증은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나아간다면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